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앞둔 오래된 동네 한쪽에 자리 잡은 한옥주택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70대 김말순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 주변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40년간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말순은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장독대 뚜껑이 또 삐뚤어져 있네.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뚜껑을 바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수리한 장독대를 바라보니 마음이 흐뭇해졌죠. 올해는 된장 맛이 정말 좋겠네. 콩도 좋은 걸로 골라서 담갔는데 말이야. 그때 안채에서 며느리 박선영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선영은 단정한 차림새와 세련된 외모를 가진 여성으로 언제나 공손한 말투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마당 청소할 텐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선영은 말순의 팔을 살짝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몸 움직이는 게 운동이야. 말순은 며느리의 배려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선영은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효심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들 정우가 건설회사 중간관리직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탓에 선영은 혼자서 시어머니 봉양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은행에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훨씬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대출? 왜 갑자기 대출이 필요한데? 집 수리할 돈이 필요해서요. 보세요. 처마 밑이 많이 낡았잖아요. 겨울 전에 손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한옥의 낡은 부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우 아버지 사업도 조금 도와줘야 하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하네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며느리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니? 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모든 서류는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함께 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인데 서류 좀 보자. 말순이 말했지만 선영은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많아서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며 서류 봉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두 사람은 동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죠.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없던 터라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선영아, 이자는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은행으로 걸어가면서 말순이 물었습니다. 많이 안 나와요. 어머니 신용도 좋으시고 부동산 담보도 있으니까 금리가 정말 낮게 나올 거예요. 선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어머니 같은 분은 우대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선영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봤다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25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선영이니까 이번에도 믿어도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선영이 먼저 들어가며 어머니, 제가 먼저 번호표 뽑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로비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죠. 깔끔하게 정리된 은행 내부와 정중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셨군요. 창구 직원 중 한 명이 말순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대 여성 직원이었는데 말순이 예전에 슈퍼를 할 때 단골이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맞네. 김 계장이었지? 말순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지만 말순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벌어질 일이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은행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말순과 선영은 번호표를 받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은행 안은 그리 붐비지 않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죠. 74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이 번호표를 확인하며 어머니, 저희 차례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선영과 함께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는 아까 인사를 나누었던 김 계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 계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아,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선영이 대신 대답하며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들을 꺼내 창구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죠. 김 계장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소득증명 서류들이 차례대로 김 계장의 손을 거쳐갔죠. 그런데 서류를 보던 김 계장의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김 계장이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선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김 계장의 시선을 받으며 왜 그러세요? 서류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계장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이번에도 서류 위조하실 건가요? 순간 은행 로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김 계장과 선영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선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창구를 꽉 잡고 있었죠.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 계장은 침착하게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여기서 대출 서류 위조 적발되셔서 경찰서까지 가신 분 맞으시죠? 그때 제가 직접 담당했었는데요.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 위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죠. 선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김 계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선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아마 동명이인이 있나 봐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김 계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했는데 동일인이 맞습니다. 그때 사건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김 계장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려 했지만 선영이 급하게 서류들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께 누가 되는 일을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은행 지점장이 소란을 듣고 창구로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인 지점장은 상황을 파악한 뒤 김 계장에게 정확히 어떤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고객은 2년 전에 타인 명의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적발된 분입니다. 당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고요. 김 계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선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점장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에서는 이런 전력이 있는 고객의 대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오해라니까요. 라고 소리쳤지만 은행 직원들은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은행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믿어주세요. 선영이 계속 해명했지만 말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럼 왜 은행에서 저렇게 확신하며 말할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수는 좀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선영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무언가 전화를 걸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오늘 은행에서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김 계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선영의 당황한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서류 위조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며느리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역국이랑 나물 반찬 새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선영아, 어제 은행 일 때문에 하룻밤 내내 잠을 못 잤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는 거지? 어머니, 제가 거짓말쟁이로 보이세요? 선영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 거짓말한 적 있나요? 정말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말입니다. 오후에 말수는 몰래 아들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엄마야. 지금 통화할 수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호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제 선영이랑 은행에 갔는데 말이야. 말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선영에게 서류 위조 전력이 있다고 했던 일, 2년 전 경찰서까지 갔다던 일 모두를 말했죠. 그런데 정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오해일 거예요. 선영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은행에서 그렇게 확신하며 말하는데, 엄마, 정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선영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선영이가 25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안 돼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며느리를 감싸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호야, 엄마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엄마,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있어서 전화 끊을게요.
선영이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 이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정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아들이 이렇게까지 막지? 뭔가 이상하네. 그날 오후 말수는 답답한 마음에 동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했죠. 평소 자주 가던 떡집 앞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 김복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말순이,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복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그래. 복순이는 잘 지내고, 말순도 인사를 나누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순아, 내 며느리 박선영이 맞지? 복순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응, 왜? 아니, 그 사람. 예전에 이 동네에서 말이 많았던 사람 아니야? 복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단계 하면서 동네 사람들 돈 많이 빼먹고 이사간 사람 말이야.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몰랐어? 복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 줄 몰랐네. 15년 전쯤에 이 동네 살 때 건강식품 다단계 하면서 우리 동네 아줌마들한테 수천만 원씩 받아먹고 잠적한 사람이야. 정말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확실해. 시장 떡집 사장님, 구멍가게 할머니, 미용실 사장님까지 다들 그 사람한테 당했어. 그때 난리도 아니었다고. 복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다더라.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벤치에 앉아야 했죠. 그럼 우리 선영이가. 말수나 괜찮아? 복순이 걱정스럽게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너 얼굴이 새하얗네. 나는 몰랐어. 2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죠. 내 집, 내 땅. 설마 저 며느리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선영이 왜 그렇게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지, 왜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해뒀는지, 왜 아들이 그렇게까지 선영을 감싸는지,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응, 그냥 시장 좀 다녀왔어. 말수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거실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거실에서 선영이 자신의 방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가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죠. 말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선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 선영이 밤에 뒤졌던 서랍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서랍이었는데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 미묘하게 어수선해져 있었죠. 특히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인감도장 케이스가 살짝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마. 말수는 서둘러 인감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도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아침 식사 시간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 많이 피곤해 보이셨는데. 응, 괜찮다.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이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있었죠. 어머니, 혹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정말 제가 그런 일 한 적 없다는 거 믿어주시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25년 동안 나를 속인 건가? 오후에 말수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복순이가 말했던 떡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죠. 떡집 사장 이순자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순이, 어서 와. 순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야,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말수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며느리 박선영이라고 하니? 순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며느리야? 어머나, 그럼 너도 당한 거 아니야? 뭘 당했다는 거야?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말순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건강식품 다단계 한다고 우리한테 접근했어. 처음에는 정말 착해 보였거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큰돈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 나는 500만 원, 구멍가게 할머니는 1천만 원, 미용실 사장님은 2천만 원까지 줬어. 순자가 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찾아가니까 이사 간 지 오래됐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주소였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어.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야? 확실하고 말고. 얼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아. 박선영 맞아.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며느리라니. 말수나 조심해야 돼. 말수는 비틀거리며 떡집을 나왔습니다. 이어서 구멍가게와 미용실도 들렀는데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선영이 다단계로 동네 사람들의 돈을 빼먹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하느님 맙소사. 말수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며느리가 실은 사기꾼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영이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장 다녀오셨어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응, 그냥 답답해서. 말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날 저녁 말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그때 선영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우연이었을까? 설마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온 건 아니겠지? 생각할수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선영이 결혼 후 줄곧 시어머니에게 극진했던 것,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던 것, 특히 중요한 서류들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던 것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죠. 내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만약 정말 내 재산을 노린다면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수는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로 발급된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영이 아직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몰래 집을 나섰죠. 은행에 도착해 김 계장을 만났습니다. 계장님, 제 명의로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계장이 컴퓨터로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달에 인감증명서 3통, 등기부등본 2통이 발급되었네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심사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신청자는 박선영 씨로 되어 있네요.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고요. 김 계장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위임장, 제가 쓴 게 아닌데요. 김 계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혹시 집에 가셔서 인감도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25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내 재산을 노리고 말이야. 집에 도착하니 선영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말수는 선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재산을 지키려면 뭘 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죠.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은행에서 돌아온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 모르게 발급된 서류들, 위조된 위임장,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숨겨둔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들이 무사한지 말입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선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었죠. 나 좀 피곤해서 방에서 쉴게. 말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영이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말수는 서둘러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중요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감도장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이게 왜 여기에? 말수는 인감도장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빨간 천으로 싸서 넣어뒀는데 파란 천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도장을 꺼내보니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말수는 급하게 종이에 도장을 찍어봤습니다. 모양은 똑같았지만 깊이나 선명도가 평소와 달랐죠. 이건 가짜야.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영이 진짜 인감도장을 가져가고 가짜를 넣어둔 거였죠. 언제부터 바꿔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온 일이 분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말수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복사본으로 바뀌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주민등록증까지 사본으로 교체되어 있었죠. 원본들은 모두 선영이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야? 말수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때 거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장 보러 시장에 다녀올게요. 문 닫는 소리가 나자 말수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선영이 없는 지금이 더 많은 증거를 찾을 기회였거든요. 말수는 선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의 방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은행의 대출 신청서, 부동산 중개업체 상담 자료,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말순 명의로 된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말순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여러 통, 부동산 등기부등본,
심지어 대출 신청서까지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필체가 완벽하게 흉내 내어져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땅을 선영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죠. 계약금도 이미 정해져 있었고 매매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악독한 년이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극진하게 모셨던 며느리가 실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 계획해온 사기꾼이었던 거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수첩, 여러 명의 신분증 사본들, 그리고 각종 사기 수법이 적힌 노트까지 있었습니다. 선영이 말순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노리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 정우와 선영이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정우도 선영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정우야, 엄마 명의 대출은 좀 더 기다려.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진행하자. 선영아, 미안해. 엄마가 의심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정말 이런 일 하기 싫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나를 완전히 믿고 계셔.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빚 문제도 해결되고 새 출발할 수 있어. 편지를 읽으면서 말순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아들마저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키운 자식이 내 등을 치다니.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 내용으로 보아 정우는 선영에게 빚진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들이었습니다. 선영이 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돈을 어디에 숨겨두는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이 감옥이었구나. 말순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은 선영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던 거였죠. 하지만 곧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말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40년간 슈퍼를 운영하며 쌓아온 억척스러운 성격이 되살아났죠. 말순은 서둘러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해뒀죠.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기다려봐라, 박선영. 내가 25년 동안 계획한 일을 내가 하루아침에 망쳐주겠다. 말순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장을 보고 돌아오기 전에 말순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분노로 끓어올랐지만 아직은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죠.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선영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선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생선이 나와서 사왔어요. 저녁에 생선구이 해드릴게요. 그래, 고생했다. 말순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연기하는 걸 봐라. 2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영을 상대로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사람이 예전 슈퍼 단골이었던 박종수 경이었죠. 종수는 30년 전 신참 경찰일 때부터 말순의 슈퍼에서 컵라면과 담배를 사가던 단골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 경제범죄팀장이 되어 있었죠. 말순은 그의 전화번호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영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말순은 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수야, 나 김말순이야. 기억하니? 사장님.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종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야, 너한테 급한 일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까? 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찾아뵐게요. 오후 3시 종수가 사복을 입고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선영에게 옛날 단골이 안부 인사하러 온다고만 말해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종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종수야, 많이 늙었구나. 그래도 여전히 늠름해 보인다. 말수는 반가운 마음 반, 안타까운 마음 반으로 종수를 맞았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눈 후 말수는 종수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어서 대화하기에는 방이 안전했거든요. 종수야, 실은 급한 일이 있어서 내 도움이 필요해. 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말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의 서류 위조 사건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선영의 과거, 그리고 어제 발견한 증거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종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사문서 위조, 사기, 절도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혹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 있으세요? 말수는 어제 몰래 찍어둔 사진들을 종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선영의 방에서 발견한 각종 서류들, 위조된 서명들, 아들과 주고받은 편지까지 모든 증거들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해요. 실제로 위조 서류를 사용하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사장님이 며느리를 은행으로 유인하세요. 대출 받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어요. 종수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종수야, 내 아들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 편지를 보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종수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손님께 차 더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말순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종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조심해야 해. 저 사람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라고 속삭였습니다. 종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내일까지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다. 종수야, 정말 고맙다. 종수가 떠난 후 선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신 것 같던데요. 응, 예전에 슈퍼할 때 단골이었어. 지금은 경찰서에서 일한다더라. 말수는 일부러 경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영의 반응을 보려고 말이죠. 경찰서요? 선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경제범죄 쪽이라고 하더라.
사기꾼들 잡는 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 말수는 선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선영이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와 급하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너무 위험해졌어라는 말들이었죠. 역시 눈치챘구나.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우롱했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내 재산은 내가 지키겠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라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못 주무셨어요? 선영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말순의 눈에는 어딘지 초조해 보였죠.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죠. 선영아, 오늘 다시 은행에 가볼까?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선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볼게요. 아니야, 며느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잖아. 말수는 선영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집수리도 해야 하고 정호 일도 도와줘야 한다며. 내가 살아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선영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가볼까요? 제가 미리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을게요. 좋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서류로 가자. 오해받을 일이 없게 말이야. 말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당연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선영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오전 중에 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몇 시에 은행에 가실 예정이세요? 오후 3시쯤 갈 예정이야. 알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대기하고 있을게요. 사장님은 평상시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종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반 말순과 선영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위조 서류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말순은 확신했죠. 어머니, 오늘은 꼭 성공할 거예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그래, 오늘은 모든 게 끝날 거야. 말순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들 중 몇 명이 일반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종수가 미리 배치해둔 경찰들이었습니다. 74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선영의 차례였죠. 창구에는 지난번과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과 선영이 자리에 앉자 직원이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선영이 대답하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 하나씩 창구 위에 놓였죠. 말수는 선영이 꺼내는 서류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위조 서류들이었죠. 특히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는 동의서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말수는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뒤쪽 사무실로 서류를 가지고 들어갔죠. 몇 분 후 직원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종수도 있었죠. 말수는 마음속으로 드디어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종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종수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간 은행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선영은 벌떡 일어나며 뭐라고요? 제가 언제 서류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말순 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고요. 종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말순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서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 다 알고 있어.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내가 먼저 내 등에 칼을 꽂았잖아. 말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돈 빼먹고 도망간 것도 알고 내 인감도장 바꿔치기 한 것도 알고 정우랑 같이 계획 세운 것도 다 알아. 그때 은행 입구로 정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선영아. 정우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종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영이를 놓아주세요. 제발. 정우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겁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선영이를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빚 때문에 선영이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정우야. 말순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이런 일 하라고 키웠니? 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라고? 엄마, 저희가 정말 절박했어요. 회사에서 잘릴 위기였고 빚도 너무 많고. 정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 되는 거야?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등에 칼 꽂는 사람은 용서 못한다. 결국 선영은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정우도 함께 연행되었죠. 은행에 남은 말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가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말순의 마음 한편에는 홀가분함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냈으니까요. 선영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결과 선영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정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말순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된 말순은 처음에는 적적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 공허함이 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도 조용해서 좋네. 말수는 마당의 장독대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된장을 풀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돌아왔죠.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우였죠.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상처드린 것을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 무엇도 어머니께 드린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슈퍼를 운영하시며 얼마나 힘들게 우리 가족을 키우셨는지, 그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제가 선영의 말에 현혹되어 어머니를 속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죄입니다. 지금 저는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히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언젠가 떳떳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기만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말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는 이미 많이 가라앉았고 이제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컸죠.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인데. 몇 주 후 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 대출 대신 마을 협동조합에 투자하기로 한 거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말순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웃 김복순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반찬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용돈벌이도 되고 심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 말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된장 담그는 솜씨가 있으니까 된장 관련 제품을 만들어 볼까 해. 마을 회관에서 열린 협동조합 모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는데 각자 자신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었죠. 순자는 떡 만드는 솜씨가 일품이고 영희는 반찬 잘하고 말순이는 된장 담그기에 고수잖아. 복순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장기를 살려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말순은 이런 모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로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그런데 말순아, 내 며느리 일은 어떻게 됐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년 6개월 실형 받았어. 당연한 일이지.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속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네.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믿고 살아야지.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믿음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야. 몇 달 후 협동조합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은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담근 된장이 정말 맛있다더라. 옛날 맛이 난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말순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당의 장독대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된장을 푸고 있던 말순에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정호였죠. 어머니, 저는 이제 빚의 절반 정도를 갚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지만 전에 없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노동해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언젠가 떳떳한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설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말수는 장독대 뚜껑을 열어 된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래 담근 된장은 정말 좋은 색깔을 띠고 있었죠. 복순아, 오래 된장 정말 잘 됐다. 말순이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순이 손맛이 최고야. 복순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믿음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야. 이젠 내 평화를 내가 지킨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죠.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는 삶,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말수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협동조합 수익금을 입금하러 간 거죠. 창구에서 김 계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통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